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나에게 꿈이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족이 많은 삶은 행복합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불행합니다. 나에게 만족이 많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세상을 의심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나는 세상을 믿고 살아가니 나는 행복합니다.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나쁜 말을 전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나는 좋은 말만 전하니 나는 행복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거짓된 사람은 불행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나는 항상 새롭게 시작하고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나에게 감사가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귀하고 가족이 좋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귀찮고 가족이 싫은 사람은 불행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귀하고 가족이 좋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실하여 일이 좋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게을러 일이 싫은 사람은 불행합니다. 나는 일이 좋고 성실하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생각만 하는 삶은 행복합니다. 나쁜 생각만 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만 하니 나는 행복한 삶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갖가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2부에는 그 향교의 역할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2부에 동네 정시, 청주 정시 문목공파와 나주 정시 문중에 대한 문중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부의 향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설은 향교는 고려와 조선 왕조의 집권적 정치 구조 위에서 전개된 것으로 9년제와 함께 왕경이 아닌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기관입니다. 국도를 제외한 각 지방에 관악이 설치된 것은 고려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려 초기 왕건 이후 역대 고려 왕들은 새 정치 이념인 유교를 새 사회 질서의 근간으로 하여 정치 권력 구조를 조직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의 추세 가운데서 왕경이나 왕실의 정치 구조뿐만 아니라 기청 사회까지 유교 이념을 침투시키려는 정치 의지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구현하는 기구로 향교 제도의 필요성이 정대된 것입니다. 이런 하향적 통치 방향과 함께 신라 말 고려 초에 등장한 지방 호족들의 정치, 사회활동에 일정한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교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학원을 세워 유교를 교육하였습니다. 그러나 향교의 적극적인 유학교육의 면모를 우리 역사에 나타내는 것은 조선에 이르러 9년제의 재정비와 강력한 운영이 실시되던 시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향교 교육은 과거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제도는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와 조선시대에 꽃을 피우는데 과거 제도가 유학교육의 성과를 수렴하는 제도라고 할 때 지방에서의 유학교육은 과거 제도와 표리 관계를 이루면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과거 제도에서 향교 교육의 실태는 군현제의 강화와 함께
실시되는 조선시대의 향교 제도와 비교할 수 없는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고려시대 하향적 교육 정책, 즉 교화적 정책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는 교육적 성과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교는 조선 왕조의 성립과 함께 정책적으로 교육적 기능과 문화적 균형을 확대 강화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재정은 향교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향교의 교사, 공부하는 공간 등의 설치와 보수, 유지, 교수관의 후생비와 교생들의 숙식비, 학업 활동에 부수되는 재반 비용과 향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석전례, 향업례 등에 이르는 비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향교의 재정은 국가 초기부터 향교에 급여된 위토,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던 논밭과 전답의 수세 외에 향교 운영을 책임지는 주체는 지방의 수령인 지방관이었습니다. 지방관에 분급한 전공 및 백성에게 일정한 구실로 대신시키는 나라에서 정남에게 구실 대신으로 시키던 노동, 또 향교에 비축된 전국의 재물을 분리하여 이익을 늘리는 식리로 충당되었습니다. 향교가 소유한 전토는 지방에 따라 일정치 않았습니다. 하기 전 이외의 수입원으로는 모군, 모병의 대납전과 향교 소속의 외거 노비의 죄를 면하고자 바치는 돈인 속전, 그리고 어장의 망세, 또 향교 경비 보충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서막전, 광학전 등의 기금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중건, 중수의 공력이 있을 때는 관청에서 비용을 지급하였고 필요시에는 유전을 각출하거나 그 지방 유지의 보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향교에 지출되는 비용의 세목은 춘추 석전의 제소와 교임의 공궤, 백일장과 과거 응시에 참가하는 유생에 대한 보조금과 교복 등의 상료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교관이 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교수관을 교수 종 6품과 훈도 종 9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제상으로는 도호부 이상의 숙현의 교수관은 문과 급제자들 중 3관, 성균관, 교수관, 성문원의 권지들로 교수관을 보임하였습니다. 또는 문신, 좌천자로 보임하기도 했습니다.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지방의 교관직에 부임하기를 원하지 않아 훈도나 학장 등도 생원이나 진사, 최악의 경우에는 지방의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선발하여 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생은 조선이 신분지 사회임을 전제로 할 때 향교에서 유학을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사회적 신분은 명백해집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유교 교육은 양인과 교화라는 양면적 목표를 가지고 집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왕조는 국가 초기부터 국역의 대상이 되는 신분이라도 누구나 독서를 원하면 향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생들의 사회적 신분은 국가 초기부터 이른바 양인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16세기 이후 강화된 양반 신분 중심의 사회체제 속에서도 교생은 평민들이 상당수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동지의 서재로 기숙사의 구별을 나타내기도 하고 액내와 액외로 양반과 평민 교생을 구분하였습니다. 교생의 정원은 부, 대도호부, 목에 50명, 도호부에 40명, 군에 30명, 현에는 15명이 배당되었으나 경북대전에는 각각 90명, 70명, 30명으로 조정되어 조선 왕조 말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교생의 나이는 16세부터 국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되는 숫자인 것입니다.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향교에서 교육이 가능한 것이고 이들이 아직 장가가지 않은 남자아이인 동몽들입니다.
교육연합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군액의 대상이 부족할 경우는 연령 상한선을 20세까지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40세까지는 향교에 머무르면서 학생 신분을 허락받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육 과정을 보면은 향교는 시문을 짓는 이른바 사학장과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경학을 교과 내용으로 합니다. 향교 교육 내용은 제도적으로 과거제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생원 초시의 시험 과목이 오경의 사서의 2편입니다. 그리고 진사 초기에는 부 1편, 고시명, 잠중 1편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교생들의 강습 교재는 소학과 사서오경을 비롯하여 제사와 검사록, 심경덕으로 성균관이나 서원의 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를 보면은 향교 배치는 배향 공간과 강학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째, 전묘 후학의 배치로 향교 자리가 평지인 경우 앞면에 배향 공간이 오고 뒷면에 강학 공간이 오는 배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학 후묘의 배치로 향교 자리가 구릉을 낀 경사진터가 되면은 앞면에 강학 공간이 오고 뒷면에 배향 공간이 오는 배치를 말합니다. 이 밖에 일부 변형된 방법 중, 즉 배향 공간과 강학 공간이 나란히 배치될 때도 있습니다. 향교는 선연의 배양과 학생들의 교육인 강학을 기능으로 하는 만큼 이 두 부분이 전체에서 핵심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두 공간 중에서도 선연의 배양 공간을 우위에 둠으로써 대성전이 명륜당보다 항상 우위에 오는 것은 사학의 서원과 같습니다. 그러나 서원에서는 평지라 하더라도 대성전에 해당하는 사당을 대지의 가장 안쪽에 두어 신성시하는 것과는 달리 향교에서는 그것을 강학 공간의 앞쪽에 두어 전체 공간에 있어 우위에 있게 하고, 구릉지에서는 반대로 강학 공간보다는 높은 터에 두어 고저 차이로 우위에 있게 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럼 성주 고을의 교육 도장이었던 그 향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읍 예산동 교총마을 동쪽 산 밑에 있습니다. 조선 태조 6년에 1397년에 세워진 것으로 서울의 성균관, 지방의 향교를 세울 때 성주 향교는 금년 2024년 627년이 됩니다. 대성전은 동무와 서무, 그리고 명륜당은 입덕문과 수복사, 고직사 건물이 있습니다. 만화로 양제사는 임진왜란 때 전소되고 동제, 서제는 6.25 때 전소되었습니다. 대성전에는 처음 중국 곡보에서 전해진 공자의 화상과 중국 사성, 십철, 송나라의 육현을 위패로 모셨으나 목사 강중진이 공자의 화상을 나중에 위패로 바꾸었습니다. 동무서무에는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모신 것으로 위패가 낡아서 1980년 모두 갈고 새로 썼습니다. 명륜당은 유학생들의 강학 공간으로 정면 5칸, 측면 3칸인 맞배집의 건물인데 좌우 한 칸씩 작은 방인 협실이 있고 그 방이 천정에는 서고가 있었습니다. 명륜당 가운데 대청마루벽에는 허종항, 김안국의 시가 걸려 있고 또 김종직의 부자 묘부가 걸려 있습니다. 유생들이 거처하던 곳으로 동제는 양반집 아들 또는 영잔자가, 서제는 민간인 아들 또는 연소자가 기숙하였습니다. 뜰 가운데 명륜정이란 셈이 맑은 물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제 서재를 다시 복원했습니다. 입덕문을 오르는 계단은 화강암 대석으로 청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회화나무 노목 한 그루가 있습니다. 향교는 지방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혹은 향학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제사는 봄에는 3월, 가을은 정자가 들어가는 날에
전국적으로 지내며 이를 석전, 석체라 하였습니다. 향교는 대지 1393평의 넓은 터에 자리 잡고 성주 고을을 내려다보며 현재 그 소임으로는 정교 한 사람과 각 읍면의 장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47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군에서는 1984년 5천만 원을 투입해서 명륜당과 대성전 및 건물 일부를 보수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5장이 부른 잘 될 거야가 되겠습니다. 푸른 바다로 훌쩍 떠나볼까. 하얀 파도 타고 근심 걱정 잊고 시원한 밤바다 훌쩍 떠나볼까. 등대불 반짝반짝 모두 함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이 또한 지나간다. 믿어보자.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잘 될 거야. 우리 함께 힘내요. 저 푸른 들판을 힘껏 달리고파. 하얀 구름 타고 근심 걱정 잊고 시원한 밤바다 힘껏 달리고파. 별들도 반짝반짝 모두 함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이 또한 지나간다. 믿어보자.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잘 될 거야. 우리 함께 힘내요. 우리 함께 힘내요.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2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주 군내 84개 성시 중에서 오늘은 동네 정시 문중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양 유래는 한나라 기자의 유민이 서기전 194년에 동해에 와서 서기전 57년에 육부에 풍거촌을 지난 육부에서 박역거세를 신라국 초대왕으로 했습니다. 이후 유리왕 32년에 육부명을 개하고
자산 진지 부위 본피부의 우두머리 지백호는 신라 건국 좌명공신으로 정시성을 하사하여 지금의 경주 정시 시조입니다. 정시 시조 지백호의 34세 손 정회문공은 신라국 당시 거칠상군 산대당 재임 시 서기 998년 신라국 멸망으로 고려 때 동네 안일호장으로 봉임하여 후손들은 이때부터 정회문공을 동네정시 덕관시조로 하였습니다. 세고 분포를 보면은 동네정시 12세 손 설악제공 정구는 상서 좌복야 정목의 10세 손이자 봉은 부흥군 정양생의 둘째 아들로 고려말 좌간의 대부로 있을 것을 고려 망국과 조선 입국으로 경기도 양주 땅 송산에 숨어 언거했습니다. 고려 때 옛 친구였던 조선 태조왕이 좌찬성 및 대제학벼슬을 주고 조정에 나올 것을 권유했으나 끝내 불응하여 태조왕은 분토 송산에게 송상 땅을 하사했으나 재종남하여 성주 덩지로 숨어 옮겨가면서 언거하였습니다. 설악제공이 사망하자 태조왕이 제문왈 정절의 시호를 내리고 이르기를 아득하다 저 송산 수양산처럼 우뚝하구나. 망고의 충절이라 할 자가 어찌 백이 하나뿐이겠는가. 맑고 밝은 자연 풍경은 전공의 품은 뜻이라 도덕과 문장은 백세의 스승이다고 했습니다. 반암서원에 제향되었고요. 이때 설악제공의 둘째 아들인 내섬시 판관 정성경은 그 당시 성주목이었던 현재의 고령군 덕곡으로 아들인 동평군 정종과 참판공 정비와 함께 1375년경에 내거하였습니다. 장자인 호오로제 정종은 세종 때 묵가에 급제한 후 문종 때 함경도 종성부사로서 이징옥과 이시의 난을 평정하여 공신에 책봉되고 동평군의 자코를 받았습니다. 시호는 양평이고요. 아들은 인운, 의운, 예운, 지운, 신운, 경운, 효운, 상운이 있습니다. 동평군의 장자 정인운은 묵가에 급제한 후 경상 좌수사를 거쳐 가선대부 봉천군 겸 부총관에 봉해졌습니다. 정절공 정구와 양평공 정종과 함께 반암서원에 제향되었습니다. 금패로 별묘 자리의 후손들이 1991년 반암서원과 별모를 수축하고 실묘 6세 선조부터 9대조 10편을 함께 동봉안하여 후손들이 제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으로 이거해와서 세고 분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네정시 11세 양도공 정양생의 장자인 전서공 정규위, 후손인 20세 계흥공 정세로가 호남 땅 정읍에서 성주군 벽진명 자양리에 정착했습니다. 천자 고명하여 자양군자로 칭송받았고요. 후손들이 자양서원 주자사당에서 매년 예를 올리고 있고 계흥공을 향사하는 종당인 귀후당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벽지면 자산리에 40여 가구가 거주하고 이외에 약 150여 가구의 후손들은 전국에 상거하고 있습니다. 양도공 정양생의 둘째 아들인 정절공 정구의 손자인 동평군 후손은 장자인 15세 봉천군 정인운의 고손 12세 충의위 정이용의 둘째 아들은 21세 통정대부 정지학의 셋째 아들로 정조사대부 예조정당을 지내고 정광세는 고령군 덕곡면 장방동에서 1656년경 지금의 선남면 명포리 초곡동으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손자인 정국선 처사가 검계 정사에서 검은고를 타고 시문을 읊었다 하여 검계라 했습니다. 후손들이 청송제를 건립하여 매년 한식에 예를 올리고 있고 마을 앞에는 유비가 있습니다. 현재 선남면 명포리 검은계에 약 15가구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광세의 고손인 26세
정치욱 처사가 1750년경에 대동면 6옥 닭곡에 응가하였습니다. 또 손자 제종 6형제의 자손들은 1800년에 지금의 선남면 유서리로 집단 이가하여 유촌 불악이라 하고 지금은 22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50여 가구의 후손은 전국에 상거하고 있고요. 20세 충의 욱의 장자로 정숭정 대부인 정광림의 종손 정사국과 정손인 삼해제 정수열은 반암서원을 이건하였습니다. 후손은 수륜면 계정리 유촌 중마마을의 5가구를 비롯해 김천시와 거창군 일대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하고 있습니다. 19세 충의 위 통덕랑 정성렬의 둘째 아들인 충의 위 정이경 및 보경의 후손은 선남면 소학리 다포촌에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약 100여 가구는 전국 각지에 세거하고 있습니다. 다포촌에 정이경, 정보경 형제의 문망을 기리는 영모제가 있습니다. 한편 동평군의 아우로 참판공파 파조인 기우자 정비의 후손으로 용안면 문명리에 50여 가구가 세거하고 있고 후손인 만성자 정일성의 삼형제의 돈독한 우애와 덕행을 추모하는 제실된 만성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주군 내에는 각파의 종인들이 500여 가구가 산지하여서 세거하고 있습니다. 예, 인물 소개입니다. 정홍석이 있습니다. 호는 웅계고 사마로 문학행위를 칭송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정대연이 있습니다. 호는 사암이고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우의정을 지냈고 시호는 충정입니다. 정언충은 1554년에서 1615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통운대부 남운도호부사 및 창원대도호부사로 임진왜란 공신입니다. 그리고 정언우가 있습니다. 훈련은 검정이고 정홍종은 훈련판관과 정시대는 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비는 기우자 부사정을 역임하고 정호조 참판이었습니다. 동평군의 후인 정제가 봉창군을 그리고 정기문이 봉해군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희년이 있습니다. 정원운의 손자로 조산대부 사홍원 주부를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정시대가 있습니다. 호는 하감으로 현감을 지냈습니다. 이 외에도 참봉, 진사 및 학행이 출중한 분이 많으나 생략하고 또한 임진왜란 공신명과 효자, 효부, 열부 20여 분 역시 생략합니다. 성주 향교 향선생으로 정언총, 정성렬, 정성길, 정언의, 정성경, 정언성, 정선, 정천수, 정천옥, 정천유, 정인명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를 듣겠습니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차여 하나뿐인 나의 여차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납대하리라.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봅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지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온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오로지 나만 아는 사람아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어서 청주정시 문목공파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향 유래는 청주는 목으로서 충청좌도에 예속되었으며 삼한때는 마한의 땅이 되었습니다. 삼국시대는 백제에 속하여 상당현이라 하였고 일명 낭비성 또는 낭자국으로 불리우다가 뒤에 신라에 병합되었습니다. 신라왕이 서경에 소경을 두고 신라구도에서 서방이 되므로 서원이라 칭하였습니다. 경덕왕 때 서원경으로 성격하였고 고려 태조가 청주로 개칭하였습니다. 정씨는 대대로 청주 금성 마암리에 살았습니다. 금성은 충청도 서쪽 40리에 있고 마암은 금령에서 2리 지점에 있습니다. 중간에 험암으로 고쳤다가 그 후 금암으로 바뀌었으나 금암은 지금의 수촌이라 합니다. 그 후 개성으로 이주하여 고려 때 역사하다가 조선 때 혁명으로 문극공 설원 선생의 외가 문영공 김순의 별장이 있는 경상도 안동부 풍산현 회곡리로 이사와서 살다가 자손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또 설곡 선생은 손자 문민공 정총과 우산 충곡 정탁 형제는 태조를 도와 일동공신에 책봉되어 한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거 분포를 보면 시조는 고려 의종 때 중랑장을 지낸 정극경으로 7세 설원공 오파와 설곡공 포파 형제분의 자손이 전국 각지인 예천, 문경, 의령, 청도, 영주, 영양, 봉화, 장단, 양천, 성환, 성주, 창녕, 해주, 제주, 내성, 숙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는 13세 손인 좌선지공 정응상께서 우의정인 한원당 괭필의 사위가 되어 삼형제를 낳아 맞인 판서공 정사중이 유촌에서 거주하면서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장남인 참창공 정괄은 현감을 지내다가 상신 중 35살에 사망했고 차남으로 영의정에 추정된 충익공 정곤수는 종숙인 대호군 정성문에게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삼남인 문목공 한강정구선생이 여헌 전광형을 질서로 맞이하는 등 형의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예,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정구는 호는 한강이고 선생은 중종 38년 1543년 7월 9일 대가면 칠봉리에서 태어나 유동서당 마당에는 백곡 한강의 태지라고 쓴 표석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한강 선생은 진외정조부 한원당 선생의 도학을 전수하고 21살 봄에 태백산 아래 도산의 퇴계 이황 선생으로부터 예와 인을 배웠습니다. 24살에는 지리산 자락의 덕천의 남명조식 선생을 배할하여 출처와 의리인 의를 배웠습니다. 양 문화에서 수학하여 중간 지점인 가야산 아래에서 태어나 성주의 큰 별이 돋았다 칭찬할 만큼 500년 조선 유학사를 대성시킨 대연입니다. 71살 때 조정에서는 임목대비의 친정 아버지인 김제남을 역적으로 몰아 죽게 하고 9살 된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귀양 보내어 나라가 극도로 혼란할 때 상소를 아들 장편에 올려보냈으나 화를 입을까 전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시망꾸중을 하신 뒤 다시 격렬한 상소문을 올려 선생의 고고한 기절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께서는 관직을 여러 번 사양하고 오직 제자 육성과 저술에 전념하다가 결국 조정의 부르심을 38살에 받아서 첫 벼슬로 창녕 현감을 비롯하여 여러 외직을 거쳐 대사안에 이르렀습니다. 1581년 회원 초당을 지어 매화나무 100그루를 심고 뒷뜰에는 오죽을 심어 백매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로 향리에서 제자 가르침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선생은 후진을 육성함에 있어서도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임하였으니 위학, 요오와 독서 사체, 사체례 등은 오늘날 교단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선생의 일생을 통한 경건한 생활 태도와 면학 정신의 자세, 국난을 당해서 발휘한 능력과 충성, 그리고 목숨을 걸고 불의에 항거한 기질, 이웃을 사랑하고 후진을 지성으로 이끈 덕행은 바로 선비 정신의 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록에 남은 제자만 344명이나 되고 그 중에 오현의 자손과 영의정 등 훌륭한 제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과거에 합격자가 112명이고 이품 이상이 12명이나 되며 저술로는 심경발휘와 가래집남, 보주 등 34종의 저술을 남겼으나 화제로 많이 소실되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연수한 제자인 미수 허목이 늦게 대성하였고 미수는 다시 그의 학통을 성호 이익과 수남 안정복, 다산 정약용에게 전해져서 근기 학통의 학문적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강 선생의 사상적 위치를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선생께서 남긴 많은 저술과 편찬물들은 한국학 연구에 많은 공헌이 되었으리라 믿어집니다. 5년간의 중풍으로 오른쪽 몸이 불편하였으나 무리하게 저술에 몰두하다가 1620년 정월 5일 아침에 가래 회통을 일일이 열람하고 제명을 계칭 논의 중에 고종하였으니 향년 78살이었습니다. 효종 8년인 1657년 영의정으로 추존되었고 숙종 3년인 1677년 3월에는 문목의 시호를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7년 후인 인조 5년인 1627년에 초당을 회원서원으로 성격시켜 위판을 봉안하고 초대 원장에 죽헌 최한경 선생을 천망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불천이 봉지사를 행하도록 인조 임금이 하명하였습니다. 숙종 16년인 1680년 사익서원이 내려졌고 고종 8년인 1871년에는 회철되었다가 113년 후인 1984년 5월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강 선생은 전국 각지 20여 곳의 서원에 배양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당, 정사, 정자, 송덕비 등이 세워져 유적지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회원서원 경내 부지 면적은 3,200-700평입니다. 사후에는 주양의 한강선생, 배양의 석담 이윤호 선생을 봉양하고 향년사에는 야성인 신현 송사이, 처남인 광산인 용제 이홍기, 유길헌 이홍남, 모제 이홍우, 처지린 동호 이서 등을 봉양하고 있습니다. 회원서원 뒤편에는 무월구곡 중 제1곡인 봉비암이 있고
김천시 정산 수도암까지 대가천의 절경지마다 무을구곡시가 안내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이은하의 밤차가 되겠습니다. 기차기울에 나를 두고 멀리 간다네. 이제 이샤야 잊지 못해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또 만나겠지. 헤어졌다 또 만난다네. 기적 소리 멀어져가네. 내림실은 마지막 밤처럼 멀리 기차기울에 그렇지만 외롭지 않네. 언젠가는 또 만나겠지. 헤어졌다 또 만난다네. 기적 소리 멀어져가네. 내림실은 마지막 밤처럼 멀리 기차기울에 그렇지만 외롭지 않네.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이어서 나주정시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악유리에서 나주정시 본관은 원래 앞에 현재 전남 신안군 앞에면이었습니다. 시조 정윤종 고려 검교 대장군이 거주한 이후 6세까지 앞에서 세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려 말에 외구의 침입이 심해지자 앞해현이 폐현되고 나주로 배송됨에 따라 본관을 앞에 또는 나주로 겸용해 오다가 영조 때 앞에를 버리고 나주로 통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거 분포는 7세인 원보 때 검교 호군의 직을 따라 개경으로 올라와 덕수에 살았습니다. 조선에 이르러 11세 자급과 12세 수고원 수강, 13세 옥형, 14세 응두 등이 연이어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면서 한양 가까운 경기 고양과 안산, 용인, 광주, 강원, 원주 등을 세장지로 살아왔습니다. 18세 시향과 22세 범조, 23세 야경 등 대학자와 문장가를 배출했습니다. 응두의 4남 중 3남인 감사 윤우가 퇴직 후 경북 예천군 영문면 복천으로 낙향하여 그 후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 중 20세 효신이 구미시 해평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아들 지원이 네 아들 중 넷째인 정재접 1764년에서 1815년까지 생존하신 분이 노후에 용암 죽전으로, 그리고 둘째 재랑은
1758년에서 1787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정손인 대형 1822년에서 1875년까지 생존했고, 대혁은 1824년에서 1906년까지 생존한 형제가 초전, 문덕, 송천, 소래로 각각 이거하여 성주에 세가하게 되었습니다. 정지원의 후손은 현재 150여 가구가 생업과 직업에 따라 구미, 성주, 대구, 부산, 서울 등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정작업은 1423년에서 1487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 자는 여보고 과는 소격서령이고, 세조 6년인 1460년 정광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위를 그리고 직학을 거쳐 정교서 박사와 풍처창 주부를, 그리고 성문원 교리를 거쳐 낭천 현감과 목청 군수를 거쳐 소격서령에 이르렀습니다. 정수강이 있습니다. 1454년에서 1527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자는 불붕이고 호는 월연입니다. 관은 병조참파고 동지 중추부사였습니다. 성종 8년인 1477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감찰 등을 거쳐 1480년 정조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후 부제학으로 승진하였으나 갑자사화 때 파직되었고요. 중종 반정인 1506년 다시 등용되어 강원도 관찰사, 판결사, 대사관, 형조참의와 대사성, 대사원을 차례로 역임하고 병으로 사직했다가 병조참판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분입니다. 당대의 문장가로 한문 소설인 포졸군전을 지었으며 저수로는 원원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옥형이 있습니다. 1486년에서 1549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자는 가중이고 호는 월봉입니다. 시호는 공안이고 관은 좌찬성으로 중종 8년인 1513년 석전문과에 급제하신 분입니다. 2조 정랑 때 문제에 간택되어 어전에서 주역 등을 강론하고 1536년 가을 명나라의 황태자 탄생으로 병조참판으로 진화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후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공조, 형조, 예조 판서로 옮겼습니다. 형조 판서 때 법령 조목의 전후 모순을 조절한 대전 후 속록을 저술했고, 그 후 대사원, 예조, 병조 판서를 지냈습니다. 을사사화 때 유님 등을 몰아낸 공으로 보익공신 3등의 금천군으로 봉해졌고 의정부 좌찬성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응두가 있습니다. 1508년에서 1572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자는 추경이고 호는 삼량제입니다. 시호는 충정이고 관은 좌찬성입니다. 중종 29년인 1534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3사를 거쳐 1538년 호당에 뽑혀 사가 독서를 하십니다. 교리, 은교, 장령, 보덕 등을 지내고 1545년 명종이 즉위하자 대사안에 올라 부친의 병을 돌보기 위해 사직했습니다. 그 후 팔도의 관찰사를 거쳐서 1561년 다시 병조판서, 좌찬성, 세자 이사를 역임하고 선조 1년인 1568년 사헌사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판중추 부사로 벼슬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윤우가 있습니다. 1539년에서 1605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자는 천석이고 호는 초암이고 관은 관찰사였습니다. 선조 3년인 1596년 대사성, 대사관, 동부성지 부지학을 역임하고 충청도 관찰사, 도성지, 병조참의를 거쳐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임진왜란 원종공신에 책록되고 가선대부 병조참판에 추정되었습니다. 충청도 관찰사 재임 중 정류재란이 발발함에 왕도 서울 및 영호남의 요충지 수호를 위해 군량 조달과 병력 충당으로 왕의 칭송을 받은 분입니다. 사망 후에도 서제문이 내려졌고 명나라 사신 때 신종으로부터 서촉한 유엽배
6매를 하사받아 지금까지 춘추 향사의 제기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이 있습니다. 1708년에서 1783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초명은 지복이고 호는 향와고 관은 경상도 도사였습니다. 영조 20년인 1744년에 대과에 급제하여 정자, 주서, 별검, 경상도사 등을 지냈습니다. 시정이 맞지 않고 명리의 뜻이 없고 오직 학문과 덕업에만 열성하여 심오함이 지고하여 향유로부터 향화 선생이라 추앙받았습니다. 주수로 있을 때 영조께서 심자운으로 제신에게 작시를 명하심에 천리존심, 자아심, 왕덕성덤, 현민신, 당우사업, 비난주, 요순당년, 역차심이라 하니 영조께서 제신시 중 제일이라 칭찬하고 털로 만든 방항구인 모구와 문방제수와 아마 한필을 하사하셨답니다. 문학 최정우가 지은 행장문과 교리 이중구가 지은 비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대역이 있습니다. 1824년에서 1906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자는 사첨이고 호는 송화, 관은 통정이었습니다. 고종 갑진년인 1908년 통정대부의 수자를 받고 고절청명한 생애를 지냈습니다. 구미시 해평에 형 정화형 1822년에서 1875년까지 생존하신 분과 함께 초전 문덕 송천에 이거하여 입향하였습니다. 통정대부 직지를 현재 소장 중이며 신안제서 이정기 창갈문이 있습니다. 정기습이 있습니다. 1828년에서 1894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자는 성팔이고 호는 만원입니다. 성산 여응규 문학으로 독실한 수학과 행위로 향리의 명망이 높았으나 명리의 뜻을 두지 않고 고결한 선비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청주 정종호가 찬한 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돈습이 있습니다. 1864년에서 1930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초명은 하습이고 자는 순조, 호는 삼수고 통정 정화혁의 장남입니다. 근엄한 부친의 훈육으로 조행이 단정 아담하고 학문이 심오하였으나 시정도 맞지 않고 명리의 뜻을 두지 않고 고매한 가난한 선비인 한사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정삼규가 있습니다. 정규삼이 있습니다. 1876년에서 1932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자는 자옥이고 호는 시연이고 탁지부주사 벼슬을 했습니다. 순종 정술년인 1909년 탁지부주사를 지냈습니다. 말년에 선산군 무을면장으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저서는 선산업지와 이상하가 번역한 시연 1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현이 있습니다. 1886년에서 1930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자는 천여고 호는 상현, 선대로부터 학봉을 전성하여 독실한 수학과 효행으로 향리의 초항을 받았으나 명리의 뜻이 없고 선비의 품도로 자족하며 일생을 마친 분입니다. 그리고 정여진이 있습니다. 1871년에서 1938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자는 경로고 호는 만성입니다. 천성이 영민하고 호학하여 성근 신중하며 박학다식하여 대학자의 기품을 갖추었으나 일제강점기를 맞아 청운의 대망을 이루지 못하고 항일운동 단체 군자금 모금에 전력하다가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한만한 생을 마친 분입니다. 1907년 대한협회로부터 평의원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청주 정종호가 찬한 행장과 심산 김창숙이 찬한 비명이 있습니다. 나주 정시 월헌 종회가 발간한 만성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진이 있습니다. 1879년에서 1943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자는 경려고 호는 물제입니다. 관은 탁지부주사를 지내다가 한일합방이 되자 관직을 버리고 형 정영진과 함께 군자금 모금에 전력하였습니다.
1919년 김인년 3.1 운동 시 투옥되어 3년의 옥고를 치루었으나 광복을 앞두고 생을 마쳤습니다. 1983년 대통령 표창장이 추서되고 1990년 다시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이 개원의 찬한 행장과 손자 정주형이 찬한 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윤진이 있습니다. 1913년에서 1968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자는 사형이고 호는 죽포고 직은 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천자 영호하여 일찍 만국의 통한 속에 숙부 정규삼의 도움으로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조국 광복을 염원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전전하며 후진 양성에 일념하다가 상주 낙동중학교 교장 재직 중 과로로 순직하신 분입니다. 정부에서 옥조 건정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죽포 윤진 추 모집이 전화하며 법무부 장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아들 정해창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배호가 부른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사랑이란 하지 말 것은 그 순간 만난 날부터 괴로운 시련 끝을 줄 몰라 가슴 깊은 곳에 참았던 눈물이 야윈 끝편에 흘러내릴 때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괴로운 시련 끝을 줄 몰라 가슴 깊은 곳에 참았던 눈물이 야윈 두 뺨에 흘러내릴 때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사랑이 하지 말 것을 처음 그 순간 만나는 날부터 괴로운 시는 끝을 줄 몰라 가슴 깊은 곳에 참았던 눈물이 야윈 두 편에 흘러내릴 때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괴로운 시는 끝을 줄 몰라 가슴 깊은 곳에 참았던 눈물이 야윈 두 뺨에 흘러내릴 때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